수고가 많으셔. 그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그래서, 시간 딱 좋아. 이 시간은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 음. 먼저 집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스케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안성 프로젝트에 그, 어, 얘기를 좀 음. 하려고 그러고 한 3, 40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괜찮겠어? 시간은 괜찮습니다. 시간 많아요. 우선 집 얘기는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이제 노가 지금 국세청에서 대부분은 이제 그 조사 대상인데 이제 네가 아닌 거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혹시 내가 한국 들어가서 거주자가 되면은 다시 나올 일은 없나? 글쎄 그럴 거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일단 뭐 괜한 불안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생각이야.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정보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데는 부동산이고, 음. 그다음에 은행 이런 데들이 좀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지금 1년이 지났고, 시점에서 그럴 일은 없고, 이제 네가 오는 거는, 뭐, 이제 너 왔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 이거. 네,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다고 알고 있어. 근데 오히려 빌미가 되면 역추적된다는 거예요. 음. 예를 음. 들어서 네가 일단 뭐 이런저런 근거를 다 만들어서 이제 일단 보면 돈이 없거든. 근데 뭐 10억 이상짜리 뭐 전세로 뭘 본다든지 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뭐 이런 빌미가 된다는 거지. 네? 음. 그건 어, 이제 뭐 아차하는 거지만 주소지를 그냥 우리 집에 두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제 새로 가는 쪽에다가 이제 이전을 해놓으면 나는 그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태호 유치원이나 뭐 윤영이 뭐 혹시 잠깐 복직을 해서 뭘 하더라도 그 주소가 거기에 있었던 게 유리할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주소를 여기다 이제 놓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거지. 예, 거기, 일단, 여하튼 전세를 이제 뭐 있든 월세로 있든 해야 되는데, 에, 그게, 소위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가지고 괜히, 그런 거꾸로, 이런 문제들까지 나올 수 있으니, 빌미를 만들지 말자 하는 것들도, 하나야. 음. 그런 것들이고, 지금, 일단 거기 그 에이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집을 오늘 오후에 한번 보러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선 가깝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 빌미를 만들지 말자의 그 취지가 내 이름으로 그 집을 전월세를 구한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여하튼 전세로 하더라도 10억이 안 되고 거기다 월세를 껴버리면은 뭐 음. 5억, 뭐 4억도 있고 6억도 있고 뭐 이래.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음. 빌미가 그러니까 안 되고 음. 위치도 괜찮고 음. 그리고 또 새로 적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음. 그래서 오늘 집 살 것도 아닌데 벌써 어떻게 보냐. 아니 우리가 좀 실제로 하는 거는 11월쯤에서 할 거지만 어, 뭐 7월 달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부동산하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집은 보러 가기로 했어. 몇 개 층을 이렇게 볼 거고 한번 음. 찍어 볼게. 음. 그래서 그거는 집의 구조를 봐서 일단 네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지금 레미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집을 실제로 좀 보고 음. 어, 그, 어, 결정을 하는 게 음. 현실적일 것 같아. 오케이. 음.
음, 그다음에 지금 뭐 일단 집이 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냐. 음, 그래도 다행히 지금 뭐 블라블라 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제 희재 음, 집은 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늘 큰일이잖아, 그게. 음, 그래서 지금 뭐 시제 생각은 이제 일단은 그 모기지는 반환을 했고 음. 어 그래서 뭐 이제 딜을 잘 해서 딜이 잘 되면 모기지 이제 반환이 벌써 됐다고요, 지금? 모기지 리턴을 했지. 벌써 80, 90만 불이 다 나간 거야? 한국에서? 거의 89만 불이던데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벌써 나간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한국에 왔을 때 30만 불 이 여의도로도 아, 가고 이미 시제 핸드로? 저기로 음, 가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도 나가고 또 뭐 내가 저기 음. 저기 현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일단 리턴이 됐지. 아니, 어떻게 한 거야? 뭐 지금 얘기 안 할 건 아니지만, 난 그 과정이 더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그거 이렇게 쉽게 아니,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레코딩 되지 않는 어떤 곳에서 한번, 그래도 내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알고 싶어서. 그 얘기는 내가 음, 너니까 해줄게. 언제 해주냐면 음, 지금 그 일정상 이렇게 보면 11월 말 12월 초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 음, 그 9월 달쯤에 9월 말쯤에 엄마하고 같이 가서 음, 어, 같이 가서 9월 말쯤에서 같이 가서 그러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 7, 8, 9, 참, 한 석 달? 그렇게 가서, 엄마가, 같이 오는 거야. 음, 올 때. 어, 음, 엄마가 그런 것들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이쪽 경험이 많아가지고, 음, 상당히 좋은 어드바이저가 될 거예요. 이거는 버려라, 이건 가져가라, 이건 이렇다. 한국 상황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저도 일단 12월 1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엔트일에도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 일단은 한국 가는 뭐 이제 얘기로 해서 아마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엔트리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만들 건지를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다음 달쯤에서. 그래서 음, 엔트리를 이제 또 다시 어떤 다른 방향으로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시킬 건지 이제 그거는 얘기를 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것 같아 엔트리는. 그리고 여기 집도 미국에 있는 집이랑 이런저런 것도 이제 서브리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브리스를 지금부터 구해서 아마 이제 일단은 12월 1일로 지금 잠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영이를. 그러면 비행기표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이제. 9월 뭐 9월 정도. 왜냐면 11월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이제 엄마가 9월쯤 온다면 11월이 이제 땡스기빙이 있어서 그 전이나 뭐 후로 해가지고 어디 여행을 한번 갈까? 미국에 이제 뜨기 전에. 그래서 땡스기빙 전주면은 칸쿤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날씨도 괜찮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면 뭐 플로리다도 이제 잠깐 뭐 가도 되고 뭐 이런저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제 여행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아빠도 시간을 맞출 수가 있나 해서. 나는, 아무래도 갈 때 같이 가고, 그 추석 때, 지금, 하여간 내 스케줄은, 이제 KMI 건도 있고 있다가 얘기할 거고, 그거는, 음, 어, 뭐, 거기서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가는 것들을 먼저 끊어야 되는데, 음. 비행기표 살려면, 너는, 올 때, 뭐, 비즈니스로 올 계획이야? 내가 그러니까 귀국 비행기는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서 그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튼, 그거는, 근데, 너 지금 뭐, 50만 아직 안 넘었어? 아, 그거 하려면 한 10번은 더 타야 돼, 미국 왕복을. 11번인가 더 타야 돼. 그럼 매달 한 번씩 타면 한 1년이면 되네. 그래서 이제 글래드를 아마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글래드 핑계 내서. 그래. 일단은 이번엔 원웨이로 할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엄마도 같이 해야 좌석이나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좌석 변경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일단 귀국 날짜가 아직은 픽스가 안 돼서 12월 1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왕복으로 끊을 거면 이제 오는 거 하시고 가는 거는 오픈으로 해놓을 수 있지 않나? 글쎄, 뭐,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 비용 차이에서 뭐 큰 차이 안 날 거야. 한 20만 원 더 내면 오픈해 음, 놓을 수 있어. 음, 3개월 내에. 뭐. 음. 그러니까 가는 날짜만 먼저 좀, 픽스를 좀 해야 되고, 그거는 오는 날짜를 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한 8월쯤, 7, 8월에는 이제 그것도 티켓팅을 해야지. 추석이 언제야? 추석이 10월, 10월이네. 10월, 10월 첫째 주, 10월,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음. 10월, 11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럼. 그래, 12월 초 괜찮고, 그거는 오기 전에 12월 중순이라도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12월 초면은 좋을 것 같아, 첫 주. 음, 시제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에 있을 거야. 음. 그래서 그 전에 와가지고 좀, 일단 1회까지 오니까 게투게더를 한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서 12월 첫 주, 어, 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첫 주 정도로 해서 픽스를 하면, 가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오는 거는 오픈으로 일단, 뭐, 해놓지만, 이제 스케줄에 그렇게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오케이. 그건 그렇고, 혹시, 이쪽으로 올 때 마일리지 필요하면 내 스콧이 조금 보태줄 수 있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말리지 지금 제일 많을걸? 네가 내가 아빠보다 많을걸, 지금? 대단하고, 음. 내가 지금 그 크레딧 카드도 미국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되는 걸로 해놔가지고. 어, 아무튼 근데 이제 귀국편은 내가 한 3년 전부터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몰라서 태오 그럼 거까지 준비했어요. 태오 거까지. 어, 너안 해도 돼, 그럼. 태오 거까지 해놔서 그거는 걱정 안 네, 하셔도 돼. 음.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다시. 참, 네, 됐어. 지금 이제 어떻게 짧게 할까? 우선,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가 M&A라는 그 형식으로 뭔가 조직이 합쳐질 때 아무리 규모가 다르더라도, 음. 제일 큰 거는 시너지 효과인데,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MBTI GCP를 많이 받게끔 하는 거야. 음. 많이 받게끔 해서 좀 더 전문가들을 만드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냐면 27명이 하고 있어. 지금 GCP를 어제부터. 음. 근자에 가장 많은 인원이야. 그 중에 KMI 인원도 섞여 있어요? 아직은 없어. 아직 없고 여기에 17명의 한수원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한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어떤 경로로 알게 돼서 오신지 혹시 아세요?
그럼 이제 그 쉽지가 않아. 이제 그 어떤 경로냐면 한수원은 음, 이제 공공기관 중에 가장 이득이 많이 나는 데고 이번에 27조 원 채권과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뭐 그런 데인데 이제 경로는 꽤 오래된 거야. 경로는 그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한 6, 7년, 2년이 만들어졌지. 그중에 이제 영양평가 음, DC 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 리더십 센터 프로젝트도 하고 그 주로 영양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주로 서울대나 뭐 이런 원자력공학과 출신들이 다 잡고 있거든. 그래 모든 것들을 전부 그 엔지니어들이 다 해. 근데 이 HR 쪽만 계약직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컨설팅 회사에 있는 친구들 데려다가 이제 거기 실장으로 박아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조가 있어. 이제 뭐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지만 결국은 이런 그걸 뭐라 그래?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쪽은 이게 이제 소비가 일단 뭐 평생 동안 또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그런 릴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블라블라에서 주 거기 이제 HR 쪽과 관련된 사람들이지만 엔지니어 출신들이 17명이 하고 있어. 음, 음, 그런데 이제 그 음, 어제 하면서 이제 내가 안 했던 시도들을 하나 이제 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이거 이제 그거를 지금 뭐 언어로 보면 밸류 체인이라는 것들이 건데 이제 실제로 제품의 효용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음, 일단 이 플랫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AI를 넣어놓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UX와 LX를 구축을 해도 그건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예, 사람이 껴야 된다 음, 하는 모델인데 이제 그것들로 하나가 이제 시대에 맞게 테크놀로지를 잘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만 사람이 껴야 되는 이유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신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약국 미국 약국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 처방 나오잖아. 그러면 키오스크에서 내가 처방 눌러가지고 근처 약국이 나와. 그럼 근처 약국 어디 어디 하면은 자동으로 처방이 전송이 돼. 그럼 내가 음, 글로 이동하는 동안에 약 다 준비해놔. 기계로 주르륵 해가지고. 음, 어. 그렇게 해서 사람 없어도 돼, 지금 사실은. 음,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어. 그냥 가가지고 내가 이제 기계로 나온 거 키오스크를 해가지고 그냥 약만 받아. 음, 이거 하고 같은 가격인데 약사가 한 사람이 있어. 음, 그래서 그 약사가 뭐 복약지도로 한마디라도 해줘. 이건 약의 축도로 있고 뭐 한마디로 해줘. 그러면 어디를 갈 거냐? 당연히 약사 있는 데로 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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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이 소비를 할 때 이거 약 의료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전문가를 믿고 전문가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 음, 그게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전문 영역들이야 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결국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다. 음, 이런데 이제 일단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일단은 이쪽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안정이라는 거는 어세스타 이름으로 TMBC하고 좀 더 이것이 계기가 돼서 GCP 매출이 많아지는 거야. 음, 로열티도 좀 더 주고.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그냥 대량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되도록 오히려 뭐 교육만 파는 게 아니고 이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이슈가 나오더라고. 상담이나
뭐 이런 MBTI 보고서 브랜드를 쓰거나 뭐 이런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을 GCP에서 어떻게 녹여놓거나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래서 그건 아까 이제 좀 다뤄서 지금 안성 프로젝트에서 안 쪽에다가 놓은 게 지금 세 번의 특차 과정을 만든 거 아니야? 음, 음. 그래서 일단 금년 거 안성 프로젝트에 지금 금년 하반기 거는 그 뭐 서버도 그대로 가져오고 특차 만들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이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50명 인원 제한을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야. 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게 결국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적어도 음 이제 그 페르소나를 크게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MBTI 교육을 GCP에서 받을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이거 말고 앞으로 전문 강사가 될 사람들 또는 현재 전문 강사인 사람들 음, 이 사람들의 니드가 뭐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 어세스타가 아닌 이 발견 시리즈 이쪽에서 수익 창출을 할 거냐 하는 걸거든. 음, 근데 거기 수익 모델이 이제 일단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노가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뭐 구축을 해놓고 뭘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 갖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뭔가 테크놀로지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 네. 그더 구체화해야 되지만 그럼 그 테크놀로지 쪽에 그 플랫폼의 유저는 누구냐? 음, 그 유저는 우선은 MBTI 전문 강사들을 포커스로 좀 보자는 거예요. 음, 그럼 전문 강사들을 포커스로 볼 때 우선 가족의 발견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자 그러면 저쪽엔 진짜 부부 치료나 가족 치료 이게 많거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로 자 이런 영역에 필요한 사람들 모여서 업데이트 하세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실제로 이제 보면 MBTI를 가족에 적용하려면 MMTI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음, 그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자원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벤트를 꾸릴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그 수익이 얼마냐, 이거를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어렵잖아. 음,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안성 프로젝트 프라이어티가 나온다. 음, 두 번째 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림을 네가 이제 그리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벤트 우선 첫 번째. 이벤트 드리븐 레베뉴 모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나는 상당히 거기서 지금 많이 좀 이 경험적으로 인사이트가 좀 생기던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실제로 뭐 가족 쪽으로 쓸 전문 강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재교육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했을 때 실제로 이 가족의 발견이라는 플랫폼이 소비가 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실체가 있는 것부터 한번 가보자. 음, 이렇게 해서 가장 작게는 지금 하나는 신세계에 대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MBTI를 가지고 이벤트를 지금 만들었어. 음, 음, 그래가지고 이벤트 홀들 있잖아. 어, 음, 그런데 가면 뭐 별로목의 MBTI가 지금 다 있으니까 MBTI 굿즈라고 하는 것들 뭐 장난감들이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맥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기획하는 조그만 회사에 여기가 이제 다 모으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매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팔게 하는 거야. 다 작은 1인 회사 같은 데들이니까. MBTI가 이제 브랜드화돼 있으니까 2030 애들이 주로 거기 오게 돼 있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팔게 돼 있어. 그러면 30%를 그 준호라는 기획회사에 주게 돼 있어. 그게 이제 그 이벤트 회사가 기획하는 거더라고. 음, 그런데 이제 어 어세사 정식 검사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최정한테 왔어. 음, 너네도 참가해 달라. 음.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뭐 좀 일거리가 되니까 일단은 가라고 그랬는데 우선 그 이벤트 드리븐이나 페르소나를 잘 쓰려면 그 경쟁자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MBTI의 2030들의 그 경쟁자는 수많은 밈이라고 생각이 들어. 밈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굿즈들이 있고 이런 뭐 정말 별게 다 있어. 정말 별게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실제로 적용. 적어도 2030이 MBTI를 가지고 가려면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라든지 또는 취업 진로를 위한 커리어 이런 거라든지 자기 포트폴리오 짜는 거라든지 또는 이성 교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캐테고라이즈가 좀 되거든. 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수익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어, 결국은 전문가가 껴야 그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 기획들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지던데 이게 뭐 8월 초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스몰한 안성 프로젝트의 어떤 트라이얼 이 비슷해지겠다. 오케이. 그래서 전 여기에 내용들은 지금 뭐 오늘도 그렇고 지금 뭐 한 달 내로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큰 돈을 쓸 수가 없고 그냥 프로세스하고 모델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이벤트가 정해진 것들이고 하면 이제 그 성장은 결국 이제 안성에서 이 MBTI 통합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기 일반 강사들 지금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꽤 많더라고. 2만 몇 명쯤 돼. 그 중에서 몇 명들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라는 게 결국 재교육 같은 걸 텐데 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들을 어떻게 내년에 HRC 이름 뭐 바뀌었다고 치고 그러니까 HRC에 10억 정도의 매출이 만들어지게 할 거냐. 10억의 매출은 굉장히 라프하게 잡은 거지만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5억은 돼야 이 조직이 돌아가. HRC가.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야.
진짜 막연하지? 음, 오케이. 다 전달하셨나요? 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어제 뭐 대략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참 대표님 며느리가 인사이트가 좋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는 윤영이의 말을 헛두루 듣지 않지. 맞아, 좋지. 받아 적지. 새기지 마음에. 이거는 그냥 그냥 물론 이제 윤영이가 가장 나에게 가까이서 모든 거를 이해를 하고 지켜보고 이제 상황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본 것도 있지만 IST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제 뛰어나단 말이지. 근데 그 음, 데이터가 단순히 그냥 여기저기서 듣는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에서 듣는 데이터, 미국에서 듣는 데이터를 잘 취합을 해. 그리고 음, 나한테 그때그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지금 이 연구소 합병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얘기를 가끔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음, 내가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박사과정 있을 때도 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면은 그때그때 또 거기에 맞는 또 피드백을 잘 줬어요. 근데 이제 쭉 거의 한 뭐 1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을 같이 지냈잖아. 그러다 음, 보니까 내가 하는 생각도 얼추 알고 어떻게 음, 흘러가는지도 얼추 알고 있어. 음, 그래서 어세스타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도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KMI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딱 던져주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역세사의 강점은 이거고 이게 지금 시장에 니즈가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 거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냥 단순히 오늘 내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해온 얘기가 이제 덧붙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가공이 된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어제 얘기한 거랑 되게 일맥상통해요. 그게 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패드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섯 갈래로 나뉘잖아. 이게 이제 음, 스타 HRC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음, 어 뭔가 트랙을 이렇게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음, 가족의 발견, 자기의 발견, 진로의 발견, HR의 발견, 그리고 이제 음,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의 발견 이제 다섯 갈래로 나뉘어. 근데 이제 이 각 갈래마다 내용적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겠지. 이제 이건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윤영이도 되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야. 전문가가 끼어 들어가야지 고객들이 이제 신뢰를 가지고 상품을 구매를 한다. 특히 이런 심리 상담인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시장을 팔로우하면서 이제 연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신뢰에 대한 정의를 또 다시 해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부머 세대가 만들어내는 신뢰와 지금 알파 세대가 만들어내는 신뢰에 대한 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MBTI의 가장 큰 컴페티터는 밈이다. 그것도 맞지. 왜냐면은 이 휘발성으로 소비되는 MBTI에 대한 정보와 가치가 어떻게 보면 10대들, 20대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밈으로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MBTI라는 지식과 가치를 머릿속에 넣고 아웃풋으로 끄집어내는 건 결국에 for fun이거든.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근데 그게 소셜 미디어로 가니까 그 재미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결국엔 그게 광고 시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MBTI의 매출이 심리 상담이나 어떤 그런 교육의 목적에서 광고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심리 시장으로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밈으로 가버리면 컴퓨터가 이제 광고 시장으로 매출이 넘어가게 되는 거지. 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같은 맥락이긴 해요. 또 다른 컴퓨터는 결국에 챗 GPT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은 SNS에서 MBTI를 그러니까 벗겨내고 좀 우리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자 이거야. 그러니까 MBTI뿐만 아니라 이 심리 상담이라는 큰 맥락에서 어세스타가 가지는 강점이 결국엔 그건데 심리 상담의 전문성인데 그럼 어세스타의 컴피티터는 누구냐? MBTI 컴피티터가 아니라 어세스타의 컴피티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챗GPT인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어떤 틱톡이나 그런 소규모로 휘발되는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꽤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심리 상담을 챗 GPT를 통해서 받아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지고 이게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야. 왜냐면은 챗 GPT 그 모델의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개개인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재작년만 하더라도 AI는 믿을 수가 없어. 전문가가 있어야 돼. 이거는 헐루시네이션이 거의 50% 이상이야. 거기에 나온 정보는 믿으면 안 돼. 라는 이 정보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단 말이지. 근데 매년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헐리스네이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먼저 믿고 나서 이거를 정보를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태호의 어떤 발달적인 어떤 양상을 봤을 때 의사한테도 물론 문의를 하지만 의사보다 우리는 더 먼저 신뢰를 하는 게 챗 GPT였어요. 지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음, 이게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근데 비용 싸지, 거의 무료지, 접근성 좋지, 무제한이지.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어떤 그런 불안도 해소 목적에 너무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으로 전문가로서 가기 전에 일단 1차적인 소비재로 사용하기에 너무 적합해.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 영역으로서 지금 들어가기 몇 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가의 그런 어떤 역할을 좀 더 강조시켜가지고 어세스타의 강점을 살려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시장에 제일 필요한 거는 휴먼 인 더 룹. 이게 엔트일의 펀치라인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엔트일이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팔 때도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모든 오토메이션은 AI로 한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거기 개입이 돼서 HR 문제를 해결한다였어요. 그게 펀치라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세스타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지만이 사람들 대중이 어세스타를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리검사 기관으로 되는 것 같아요. AI를 사용하는 하이테크 하이테크 AI 심리검사 기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가가 개입이 되는 상담 시장의 선두주자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야 돼. 이게 최종의 미션이야.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되게 명확해져요. 우리는 쇼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6개월 사이에 2026년에 대한 시장의 어떤 디자이닝을 해야 되고 거기와 동시에 2만 명 플러스 되는 상담가 그 일반 저기 전문 강사들에게 비저닝을 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상담 그 전문 트랙에는 5가지 갈래가 있어. 이제 그 5가지 갈래의 세분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짤 수 있겠지만 그 일단 나가는 설문에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지금 그 전문 강사 타이틀을 딴 사람들이 어느 현장에서 어느 목적으로 자기네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일단 1차적인 가설은 그거예요. 되게 뻔한데, 이것도 윤영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말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궁극적인 어세스타의 10년 목표에도 부합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우버 드라이버처럼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모델이기는 한데, 음, 우버 드라이버처럼 시장에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지.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우리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전문 강사들의 퀄리티 유지 그리고 재교육 방면 그리고 정보 음, 제공, 심리 검사 판매의 모든 컨텐츠의 내용을 유지, 보수,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음, 기존의 전문 강사들 플러스 미래 전문 강사들이 마치 음, 우버 드라이버처럼 자발적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음,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 어느 음, 전문가에게 내가 상담을 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음, 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챗GPT 모델하고 이게 저기 비슷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상담의 장면은 결국에 컨펌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부부 문제가 됐건 자폐 문제가 됐건 결국에는 전문가의 컨퍼메이션이 필요해. 음, 근데 지금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그 전문가에게로부터 컨펌을 받는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싸고 어렵고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는 흔히 말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서베이에 의해서 내가 컨펌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 대표님 며느리가 그걸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 왜냐면 대표님 며느리의 지인들이 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거든. 다들 엄마들이. 내 음, 아이 발달 과정, 나의 어떤 우울증, 그리고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상담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해. 다들 나한테 음, 물어봐.
내가 어세스타 한 거 아니까 상담 어디서 받으면 돼? 왜냐면은 우리가 네이버만 쳐도 상담하는 센터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상담 되게 음, 많아졌죠. 지난 한 10년 동안. 근데 음, 상담가들 무지하게 많은데 다들 하는 고민이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감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중이 떠중이한테 가서 그 돈 내고 그 시간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리뷰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상담가한테 굳이 굳이 찾아가지고 가. 자기 주위에 음, 10곳이 넘는 상담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음, 자기네들이 원하는 상담 센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보통 상담으로 가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의 상담을 받고, 왜냐면 상담가들마다 결론이 다르거든. 다들 다른 상담을 해주고 다른 말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국내도 마찬가지야. AI를 사용하는 상담 그 에이전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음, 사용해보면 괜한 어중이 떠중이 상담가보다 차라리 컴퓨터한테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 음, 퀄리티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맥락이 AI가 이해를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세스타가 레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랑 레그 모델을 합쳐야지만이 그 신뢰성하고 컨텐츠의 그 정확성을 둘 다 잡을 수 있거든. 아무튼 음,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만들어서 이 전문가들을 그 시장에 뿌려야 되는 거고 그 전문가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더 높은 비용을 받는 전문가가 나올 수 있고 더 적은 비용을 받되 되게 쉽게 1차적인 스크리닝 목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는 전문가가 또 나올 수 있고 우버도 되게 싼 우버가 있고 비싼 럭셔리 우버가 있잖아요. 블랙 버전. 그거는 사람들이 똑같이 목적지로 가는 그런 수단은 똑같은데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과 안락함과 그 운전 드라이버의 어떤 성숙도, 전문성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랑 가격이란 말이지. 근데 그거는 음, 자유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가 하는 목적은 매출은 심리검사에서 나오고 그 상담 장면에서의 커미션에서 나오고 그리고 AI 플랫폼을 둘 다한테 팔면 돼. 전문가한테도 우리가 AI 플랫폼을 팔면 되고 소비자한테도 AI 플랫폼을 팔면 돼요. 예로 AI 플랫폼은 이 MBTI 스트롱이 많은 심리 검사의 어떤 디테일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레그에 녹여내서 전문가들도 우리 어세스타 AI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영양평가로까지도 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담 목적에 맞는 1차 스크리닝을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뭐를 통해서 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어,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 음, 그리고 오프라인을 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온라인 상담만이 상담이 아니라 진짜 오프라인만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진짜 상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센터를 활용하면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터를 이제 거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내는 거야. 거기에 맞는 상담자, 내담자, 전문가 보내서 거기서 하게 하고.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맞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맞다. 근데 이제 그 기존의 2만 명 전문 강사에게 어떻게 비저닝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수익 모델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줄 거며 향후 전문가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저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설득력 있는 가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을 정리해 봤을 때. 그리고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든 난 그렇게 할 거야 일단. 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백그라운드를 내가 여기서 8월부터 만들기 시작할 거고 음, 이미 그 엔지니어 그룹은 컨택을 해놨거든요. 음, 그래서 8월까지 내가 일단 좀 더 전략적인 디스커션을 해보고 와이어 프레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짠 다음에 플랫폼 MVT를 일단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한번 론칭을 해보는 거야. 우리 지인들 통해서. 음, 소규모로 론칭을 해보고 어느 정도 트랙션이 왔다고 싶을 때 이제 그 다음 스케일업을 아마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쯤에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1 밀리언 매출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million at next year? 넥스트 이어. 근데 보통 1 밀리언의 매출을 잡는다는 거는 스타트업 그 씬에서는 MVP가 아니라 저 PMF를 잡았다라는 걸로 이제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핏을 1차적으로 잡았다야. 원 밀리언 매출이.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저기야 미국 기준이긴 한데 뭐 한국 시장의 어떤 특이성을 뭐 감안하더라도 일단 예를 들어서
5억 매출 이상이 나왔다 쳐 내년에 26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못해도 한 50억 이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일차적으로 스크린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거지 그 5억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저 트랙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성장률, 성장 곡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글래드 이름으로 추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 미국에서. 보통 PMF가 이제 검증이 됐다 그러면은 특히나 AI 시장에서는 보통 그 다음 매출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추가 매출로 그 투자를 받아서 시장을 스케일 업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저 어세스타의 현 상황하고 우리의 목적은 거기보다는 일단 성장과 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선 26 음, 매출을 5억에서 10억 사이로 나는 일단 잠정 생각하고는 오케이. 있었어요. 음. 그 마켓핏 할 때 P는 뭐예요? 프로덕트야? 프로덕트 마켓 핏. 프로덕트 마켓핏이야. 그러면 이제 요것만 업데이트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그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지금 일단 그 네이버에 있는 40대 초, 40대 한 서른, 40대 아, 초에 있는 친구를, 누군지 알아요. 어, 혁신, 너 알아? 음, 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지금, 여하튼 간에 여기에 펀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었고, 내가 음. 그림을 그릴 때 한국에서, HRC의 거를 스타트업으로, 어, 아마 그, HRC 스타트업 그 기준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법인 설립 연도 기준으로 이게 7년, 5년인가 7년 내에 그 업력 기준이 돼야 되고 매출 기준하고 이제 인력 기준도 거기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필요하면 법인 하나 만드는 건 뭐 이슈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글쎄, 그거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 그냥 HRC를 그냥 지금 5천 원으로 해가지고 네 걸로 하는데 일단은 1억 원이 들어가. 차라리 그 1억 원으로 차라리 법인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폐쇄시켜버리고, 음. 이건 청산시켜버리고, 아니야. 청산시키기 전에 이게 또 있어요. 어, 일단 내가 거기 지분이 있잖아, 지금. 어, 그 기업 승계 받기 전에도 있는 어, 거잖아. 어. 엔트일이 청산되기 전까지 일단 HRC를 남겨놓는 게 좀 안전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일단은 안전해, 내가. 시카고 기준으로 25마일 이내에서만 동종업계에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혹시 엔트일 주주들이 딴지를 걸 수 있으니 거기에 내가 그 주주 계약서에 이제 HRC 어세스타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남겨두고 엔틸이 청산이 되면 그 시점에 좀 없애는지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뭐 그거는 일단 뭐, 그냥 요지는 그거야. 여기에 정부 돈이 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또 그런 것들이 또 강점이잖아.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뭘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럴 때, 아니, 회사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HRC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HRC는, 일단,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거기 베니핏이 있어요. 일단 영양평가 사업도 그렇고 뭐 이게 회사를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한 두 개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한국에서. 음,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1억 주고 업력 그거 가지고 여긴 데이터도 승계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고 어, 물론 청산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펀드가 많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뭐가 되겠구나 그냥 이 얘기했어요. 끝. 오케이. 뭐 그것까지 고려해서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HRC는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 더 만들어도 뭐 우리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고
아마 시드머니를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두고 가설을 생각해 봤고, 물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테스트를 해봐야 돼. AI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가설 검증을 하느냐 이슈인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내가 최대한 빨리 그 클라우드 서버 구축을 해놓고 그래야 배포가 빠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운영 세팅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와이어프레임을 짜서 우리가 MVP를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잘 정리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벤트성의 뭔가 기존 전문가 강사들에게 이제 만든다, 뭐 재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내가 좀 지금 좀 정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내가 업데이트를 받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가설에 대해서? 뭐, 그거는, 좋게 생각해. 그리고, 그거 하기 좋은 나이야. 경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일단 뭐, 프라이어티가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안성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최종 역할도 나오고, 뭐, 이런 역할들이 네가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점 클리어해야 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건 좋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선 뭐 혹시 가족의 발견이라는 브랜딩으로 먼저 간다면 거기에 그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꼭 윤영이 또래뿐만이 아니고 페르조나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여기 한수원에 온 사람들인데 이제 내가 일부러 그런 코멘트를 하지 이제 뭐 조직의 리더십 팀빌딩에도 쓰지만 한국에서 보면 가족에게 많이 적용이 되더라 이 유형이. 예?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 한수원에 자기 딸이 지금 둘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녁에 탈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다. 이거 제가 서울에 출장 왔는데 이 교육 음,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음, 레인지를 좀 잘 놓고 뭐 그리고 있겠지만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설을 두고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이제 뭐 세일즈 전략도 필요하고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고 이제 제품 개발 전략도 이제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어세스타에서 가장 강점은 말 그대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 자체가 일단 시장에 굉장히 잘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제한점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엔지니어링 파워가 조금 약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드로 된 이제 배포와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제 저번에 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런 경험도 없고 이제 손 팀장님도 그 하나의 언어로만 지금 모든 것을 구축. 그러니까 이 발견 시리즈도 지금 보면은 다 리팩터링을 해야 돼. 이제 언어를 단넷에서 파이썬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비용이고 코스트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일즈 마케팅 그 부분인데 지금 이 가설은 말 그대로 B2C예요, 진짜. 그러니까 B2B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B2C의 시장인 거고 단순히 그냥 플랫폼을 사용했다 뿐이지 우버나 에어비앤비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대중에게 이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마케팅 비용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장을 일단 선점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마케팅이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이제 할 거냐의 이슈인 거고 지금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 실제로 이제 그 셀럽들한테 많이 컨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심리 검사 아동 상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바이럴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중이 떠중이 스타트업 하나가 나와가지고 MBTI를 판다고 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신뢰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어떻게 론칭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일단 필요하고 지금 구성원들이 스터디를 해야 될 일단 그런 DNA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즈도 지금 너무 혼합돼 있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어세스타 직원들 머릿속에 B2C 세일즈하고 B2B 세일즈하고 지금 섞여 있어. 그래서 둘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워크샵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B2B도 지금 해야 되거든. 팀의 발견은 B2B고 지금 가족의 발견은 B2C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지금 컨퍼런스 가서 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B2B가 돼야 되는데 이거 B2C로 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매출로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라든지 정보 공유를 한 번 더 하는 워크숍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디자이닝 할 수 있으면 일단 최희정이랑 한번 미팅을 하고 뭐 여름 지나고 한 8월쯤 해서 한번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 일단 그 안성 프로젝트 미팅이 내일인데 내일 맞나? 내일인데 그 일단 내부적으로 혹시 뭐 팀장 미팅, 일단 팀장 미팅 내용 보긴 봤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서 혹시 뭐 내가 전달해야 했으면 하시는 부분이나 뭐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내일 미팅에서 좀 공유가 되었으면 생각해 하는. 놓은 건 없는데 그 내일 것들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결국은 안성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지금 얘기한 로드맵이야. 그럼 일단 이제 뭐 재교육 세계는 일단 됐다.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알리고 뭐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으니까 격려를 해줘. 우선 손발을 잘 맞췄어. 일단 이민정의 스피디하게 했고 또 뭐 최희정도 PM의 포지셔닝을 난 포지셔닝이 불분명해서 안 해. 이거를 이제 바꿔주니까 확실히 했잖아. 스케줄링도 해주고. 그다음에 손성훈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뭐 바꾸고 뭐 이런 역할들을 어 여튼 어떻게 보면 알림톡 자체가 MBTI 오소를 통해서 가도록 하는 것들이지만 모든 기획부터 보내는 것만 거기서 한 거지 모든 것들을 손발을 맞춰 잘했어. 그게 일단 그거를 정의를 해줘. 이게 안성 프로젝트 넘버 원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종교를 어떻게 한다. 든지 지금 그러면 1차 한 거고 그럼 이제 2차는 그럼 뭐냐? 그럼 2차 프로젝트는 지금 뭐 기획한 걸 얘기해 줄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것들이 이 MBTI 연구소 통합 운영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거기 이제 프로젝트 멤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일단 뭐 이제 앞으로 내년에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초급 보수 중급 한 사람들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문 강사가 되느냐 하는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두 번째는 이미 전문 강사가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좀 더 확대 재생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확대 재생산이 이 사람들이 껴가지고 플랫폼을 좀 더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역별로 영역별로 이제 가족의 상호작용을 성장시키거나 또는 MZ 세대의 커리어 문제 또는 뭐 연애 문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제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 특히 셀프 어웨어니스 이런 자기 인식 이런 적용 영역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들을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프로젝트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내보라고 얘기를 하면 나오는 게 별로 없을지 몰라. 그래도 내일은 뭐 그런 정도로 일단 마침표 하나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랜짓으로 가는 의견들을 좀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이런 생각은 해봤어.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한 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일단 그건 못 알아듣거나 또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럴 수 있어. 대신에 이제 주 메시지는 기존의 전문 강사들과 앞으로의 전문 강사들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그렇지. 이제 그러려면 최소한 서베이 지금 하라고 그랬거든. 일단 서베이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좀 더 기억을 하려면 GTM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자, GTM 관점에서 아바타도 필요하고 그 아바타를 어떻게 설정할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서베이는 어떻게 할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로드맵도 잘 제시해야 되고 카탈로그에도 넣어야 될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음, 음. 그러니까 일단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생각으로 가려면 다들 안 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탑다운. 그래서 사장이니까 네가 시키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더 커. 음. 이런 마음들이 더 크고 한국의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 한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99.9%가 불행하게 사는 것 같다. 자기처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벌렁벌렁 뛰는 가슴으로 회사에 오지 않는다. 할 수 없이 한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로 할 때는 여하튼 좀 더 지금 그런 부분들의 인벌브먼트를 좀 더 넓혀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용어로 정리를 한 게 고투마켓 또 페르조나 또 그런 것들로 이벤트 드리븐 뭐 레베뉴 모델 이런 용어들로 생각을 좀 더 하게끔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이제 어, 그 페르소나 대상으로 한 니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어, 액션의 레벨에서 생각은 할 수가 있어 이제. 어, 그런 것들 지금 들어가야지. 최희정 팀장이 오늘까지예요, 내일까지예요? 컨퍼런스가 어제 끝났고 어제까지. 내일인가 뭐 보고를 아마 기본적으로 좀 거기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뭐 그럴 거고 참 그 최희정이 지금 8월 말에 미국에 가서 뭐 9월 한 2주 정도 자기 친구들하고 여행하고 올 계획이 있더라고. 아이고 작년에 안 갔어? 작년엔 유럽으로 갔고 8월 말이었나 9월 말이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저기 추석 때 9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9월 말쯤 가가지고 추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건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시카고에 잠깐 들려서 뭘 좀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이 친구 모티베이팅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음, 하나는 네가 오는 날짜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회사에는 아직은 내가 다 얘기한 게 내년 2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년 2월 말. 11월 달에 와도 네가 좀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거는 이제 뭐 한 3월 초쯤에 등장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세틀 다운 해가지고 네 시간을 쓸 수 있거든. 안 그러면 회사 사람들은 지금 이미 아, 넥스트 대표네. 한국에 오면 바로 출근하는 것. 이렇게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모르겠다. 내가 한국에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좀 빨리 가고 싶은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물이 너무 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노를 저어야 되는데 어? 지금 내가 뭐 어중떠중 그냥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매주 지금 이 미팅 할 거 지금 이게 일주일씩 걸릴 일이 아니거든 그냥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음, 해야 될 때 많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너무 시간을 버리고 내년 3월까지 시간을 버린다 자체가 내가 너무 좀 답답해서 개인적으로.
음. 나는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좀 빨리 좀 해결하고 싶어서 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내가 3월까지 있다가 가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뭐, 네, 뭐, 당연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이제 나는 네가 그런 판단을 할 때, 이쪽의 자원이야. 자원의 수준이나 자원의 정도나 또는 신규로 들어오는 자원이나 이렇게 또 저기 엔비타 연구소에 올라오는 자원이나 이쪽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지금 어, 좀 충분하지 많지. 못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한테는 인적 자원이야. 그래서 음. 그 인적 자원들이 움직여줘야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인볼브돼서 이제 모티베이팅이 돼야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밸류 체인들이 이렇게 뭐 전문가를 양성을 하든 재교육을 하든 뭐 자기네가 이제 이런 건데 에, 우선은 정말로 그 일하는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은 한국은 달라. 근데 전체적으로는 미국하고 매우 달라. 굉장히 패시브 하죠. 패시브하고 맞아요. 음, 그러니까 패시브해. 뭐 나도 뭐 그렇게 뭐 그거는 뭐 네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조각배 네 혼자 짓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몇십 명이 타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네가 그런 거고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let you know야. 나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음, 뭔가를 정리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 사람들 생각에 이제 리더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제 수입 부분으로 보면은 학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평가 사업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TMBC 사업들로 이렇게 늘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 B2C도 있고 B2B도 있고. 근데 지금 너도 영양평가 사업이나 학교 사업을 뭔가 업데이트하거나 그거를 네가 가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서 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거는 뭐 내가 음, 뭐 당분간은 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스케줄링의 판단에 어, 팩트로 음, 작동을 해야 된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나랑 아빠랑 저기랑 최희정이랑 셋이서 미팅하는 거는 언제쯤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그거는 내가 오늘 최희정하고 만날 거니까, 그럼, 언제쯤이 좋아, 너는? 아니 뭐 언제든. 그럼 내가 최희정하고 해가지고, 최희정이 연락하도록 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HRC에서 이제 글래드로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음. 그 HRC 이름으로 지금 추가 투자가 가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너무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크게 하는 것보다는 쪼개는 게 낫다, 이거지. 돈은 어, 있어. 내 이번에, 어. 이거 주식 그거 가지고 영업의 이익으로 어세스타에 한 4억쯤 벌어줬어. 그러면 그 쪼갠다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50만 불 금액 나갈 거면 25만 불씩 두 번으로 나누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최종 금액은 그러니까 총 합의 금액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고 이제 나갈 때 얼마가 나가느냐 이슈인 거죠. 뭐 그런 거지. 지금 50만 불로 하면은 지금 환율로 보면 한 4, 7, 28, 한 8억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겠어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아마 투입이 될 거야. 요 음, 기반을 닦는 데. 근데 여기 닦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닦아놓은 다음에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음, 근데 운영을 맡기기에는 지금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팀에. 음, 그래서 만약에 김자완이면 김자완이랑 누군가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그 인원을 음, 내가 몇 개월 동안 이 인력을 사서 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음, 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내가 저거 버제팅을 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만약에 필요하면 아마 그 쪼갠 뭐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그 쪼갠 비용이 뭐 빠르면 내년 초, 뭐 늦으면 내년 중순 정도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거야. 음. 뭐, 다음 달 얘기 아니네. 당장은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달러를 사놔야 되는 거면 조금씩이라도 좀 사놔야 되는 음, 그거는 아주 불확실해. 지금 워낙 이래서, 전쟁이니 뭐니 말이 많아가지고. 음, 아무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 식사하시 너무 늦었네. 오케이. 수고했네. 바이 다음에 봬요. 바이. 바이.